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으로 처음 소개해드렸던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만약에 드신다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삶이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않다면 오늘 들려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그에 맞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조언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또 사랑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의 매력을 하나 꼽아보자면 인생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뿐만 아니라 또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통해서 전해주는 굉장히 솔직하고도 현명한 직언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내용들 중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망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내공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망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인생 수업. 한 사람의 인격은 그의 지위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가진 지위보다 더 나아야 하는데 그 반대여서는 안 됩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인격은 항상 그것보다 더 훌륭해야 합니다. 포용력 있는 정신은 스스로를 항상 더 넓혀나가며 그럴수록 그의 지위도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반대로 편협한 사람은 이내 자신의 허점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명망을 잃고 따르는 자들도 잃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대제도 군주로서의 지위보다는 인간됨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자신의 영예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고상한 정신과 사려 깊은 자신감이 따른다면 그 이상 훌륭한 인간됨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인 척 하지 말고 진짜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라.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가장 우둔한 방법으로 신비롭게 꾸미는 것입니다. 이들은 갈채에 맞춰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이며 모든 사람에게 마르지 않는 웃음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허영은 어디를 가나 역겨움을 유발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습기까지 한데요. 이 명예의 개미들은 위대한 행위들을 구걸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가진 장점을 과시하듯 내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만족하되 그에 대한 이야기는 남에게 맡기세요. 행동에 전념하되 이로써 무엇을 사려고 하지는 마세요. 추잡한 것을 쓰는 황금 깃털이라면 빌리지도 마세요. 현명한 자에게는 역겹기만 합니다. 영웅처럼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분투하세요. 숭고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최고의 품성이 최고의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훌륭한 사람이 수많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평범한 가재 도구조차도 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정신이 가진 모든 특성까지도 위대해야만 했습니다. 신에게 모든 것은 무한하고 끝이 없습니다. 영웅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웅은 모든 것이 크고 웅장해야만 하며 모든 행동, 심지어 말에도 열정적이고 위대한 탁월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거나 보게 될 것임을 아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벽에서도 소리를 들을 줄 알며 잘못된 행동이 벽에 금을 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알아챕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에도 온 세상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대의 증인처럼 관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훗날 알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이 늘 자신을 바라보기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혼자 집에 있을 때 옆집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천재성, 분별력, 감식력이 경이로운 사람을 만든다. 비옥한 천재성과 뛰어난 분별력, 신중하고도 유쾌한 감식력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세 가지 재능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경이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올바로 파악한다는 것은 훌륭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올바로 생각하고 선한 것을 통찰할 줄 아는 건 더 훌륭한 장점입니다. 분별력은 척추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감각이 날카로워지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분별력 있는 자연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나이 20세면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30세면 천부적인 재능이, 40세면 판단력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세상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살쾡이의 눈처럼 빛을 발해서 사물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고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결실인가요? 훌륭한 감식력은 삶 전체에 양념을 쳐줍니다. 명성을 해치는 제일 큰 걸림돌은 경솔함이다. 당신이 인간임을 보여주는 때보다 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때는 없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인간으로 보게 되면 당신을 신으로 보던 눈길이 사라집니다. 경솔함은 우리의 명성을 해치는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신중한 사람이 사람 이상의 존재로 여겨지듯이 경솔한 사람은 사람 이하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경솔한 사람은 더 이상 실체성을 가지지 못하는데요. 그를 우월하게 여기던 시대가 지나고 늙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가치를 상실합니다. 남들이 청하지 않으면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 주제넘게 나서지 않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존중을 받으려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세요. 자신의 인격에는 관대하지 말고 엄격하세요. 남들이 청할 때 들어서야 환영을 받습니다.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로 가지 말고 남들에게 청해질 때에만 가세요. 제멋대로 나서게 되면 일이 잘못될 경우에 모든 불만을 다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일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제넘게 나서면 온갖 무시와 경멸을 당합니다. 뻔뻔하게 달려드는 자는 창피를 안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가꿀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화려하게 가꾸는 것은 자신의 재능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가꿀 좋은 기회는 오기 마련이므로 그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승리의 날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하찮은 것들을 감추고 약간의 장점은 경탄할 만한 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재능에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능력이 더해진다면 경이로운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피조물의 외관을 찬란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화려함은 많은 것을 채워주고 많은 것을 보완하며 모든 것에 제2의 삶을 부여합니다. 특히 그 화려함에 내실이 뒷받침될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온전함을 선사하는 하늘은 화려하게 꾸밀 줄 아는 소질도 부여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는 데에도 기술은 필요합니다. 가장 탁월한 것조차도 상황에 좌우되며 매일매일이 자신의 최고의 날은 아닙니다. 다만 때를 못 맞춘 화려함은 추합니다. 잘난 척하며 자신의 장점을 과시한다면 화를 부릅니다. 그것은 허영으로 빛이 나서 경멸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천박하지 않으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자라면 지나친 화려함은 피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화려하고 무관심이 온전함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삼가는 태도가 가장 크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혜롭게 감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드러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한 번에 다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보여주어 찬사를 받으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노련함입니다. 모든 빛나는 공적은 더 큰 공적의 근거가 되어야 하며 최초의 찬사에는 다음의 찬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가 되어라. 지혜롭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매력이 됩니다. 이렇게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자석과도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에서 실제 이익보다 더 큰 호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의 호의로 뒷받침되지 않는 공적은 찬사를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탁월한 매력이며 이것은 행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술이 더해진다면 한결 더 쉬워지는데요. 탁월한 자연 정원도 인공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보다 뿌리를 내리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인공의 노력으로 타인의 마음을 얻고 점차 일반인들의 호의를 소유하세요. 위신이 깎이지 않는 한 남들과 함께하라. 자신이 항상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해서 타인을 신물나게 만들지 마세요. 이는 고상한 예의에 속합니다. 일반인들의 호감을 사려면 자신의 위험을 낮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대다수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해 보세요. 하지만 품위를 잃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공연하게 바보로 간주되는 사람은 공공연하지 않은 곳에서도 사려 깊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받으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고립되어 있지도 마세요. 사람들은 동떨어져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존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합니다. 진지한 척 하는 것은 더욱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 항상 점점만 빼는 부류로 보이게 하는데요. 종교적인 거만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외경심을 일으킬 그 무언가를 가져라. 말과 행동에서 외경심을 일으킬 무언가를 가지면 어디서든 명성과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즉 교제, 말과 시선, 성향, 심지어 걸음걸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실로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무뚝뚝함이나 이야기를 나눌 때의 거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를 통해서 쌓은 자연스러운 우월함에서 비롯된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이용해야 한다. 누구든 늘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요. 새로운 것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에서 신선함을 느끼며 반짝반짝하는 이 새로운 범상함은 식상한 우월함보다 더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움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흘만 지나도 존경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처음에 좋은 평가를 잘 이용해서 찬사가 금세 사라지기 전에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모두 취하세요. 새로움의 열기가 일단 한번 지나가고 나면 열정은 차갑게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의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권태로 바뀝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그때는 지나가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대범하고 숭고한 몸가짐을 가져라. 위대한 사람은 행동할 때 소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할 때 결코 너무 작은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으며 특히 불쾌한 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매사에 그때그때 주의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모든 일을 의도적으로 파헤치고 드는 건 장점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평상시에는 관대함을 보여서 당신의 고상한 품위를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눈 감을 줄도 아는 것입니다. 친척과 친구, 특히 적들 사이에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일을 못 본 척하며 지나쳐야 합니다. 매사에 도가 지나치는 것은 거부감을 일으키고 불쾌한 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잘한 일에 틈만 나면 관여하는 것은 일종의 미친 짓인데요. 가슴과 이성을 가지고 대한다면 모든 이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라. 당신이 하는 일의 내적 가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핵심까지 꿰뚫고 들어온다거나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사람들 대다수는 이미 모두들 몰려있는 곳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만 보일 뿐이기에 자신이 하는 일을 우러러보게 하고 때로는 널리 알려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멋진 이름으로 존경심을 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든 가장은 피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명한 사람만이 자신의 일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역시 일반인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가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에 대한 허기가 열망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의 일을 절대로 사소하다거나 일상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지는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니라 멸시만 불러올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지성과 감식력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헤아릴 수 없게 하라.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이의 존경을 받고자 할 때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바닥까지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는 하지만 자신을 헤아릴 수는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할 위험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가 온전히 당신의 근본까지 닿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주지 마세요. 재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추측과 의혹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커다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지게 하지 마라. 유명해진 사람들의 불행은 흔히 사람들이 품는 지나친 상상에 부응하지 못할 때 초래됩니다. 실제의 것은 절대로 상상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완전한 것을 생각하기는 쉽지만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소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늘 더 큰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고 해도 머릿속으로 그려낸 그림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푼 기대에 사로잡혀 있다가 실망하게 되기에 이들은 경탄하기보다는 잘못을 물고 늘어집니다. 희망은 어마어마한 진실의 날조자입니다. 지혜는 희망을 나무람으로써 차후의 즐거움이 기대를 능가하도록 해줍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는 자신이 뜻한 바를 어느 정도 감추세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실제의 결과가 기대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나쁜 일에서는 역으로 적용됩니다. 나쁜 일이 도를 넘어서면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며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매우 혐오스럽고 두려웠던 것이 나중에는 견딜 만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100번 적중시키기보다는 한 번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 빛나는 태양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저무는 해는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저열한 비난은 당신이 성공한 수많은 일이 아니라 당신이 실패한 한 가지 일로 향합니다. 좋은 일에 대한 찬사보다는 나쁜 일에 대한 험담이 더 멀리 가는 법인데요. 죽을 때까지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이룬 업적도 단 하나의 작은 오점을 지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점을 피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잘 처리해내지 못한 모든 것을 악의적인 모든 이들의 눈에는 띄지 않도록 하세요. 잘 처리해낸 것이라고 해서 그걸 전부 그들에게 보이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남에게 하소연하지 마라. 하소연은 언제나 우리의 명망을 해칩니다. 동정에서 위안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열정에 자신의 대담함을 심어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자가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길의 첫 번째 손님은 모욕이고 두 번째 손님은 변명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당한 처우를 한탄함으로써 새로운 부당함을 유발하고 도움과 위안을 구하려다가 남모를 즐거움과 경멸까지 불러일으킵니다. 한 사람에게서 얻은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서 그에게도 유사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려 깊은 자는 자신이 당한 부당함이나 자신의 실수를 절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존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로써 그는 친구들은 놓치지 않고 적들은 울타리 안에 가둡니다. 이해될 수 없는 사람이 명망을 얻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은 하찮게 여기면서 자신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은 공경합니다. 공이 많이 들어간 것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이해될 수 없는 사람이 명망을 얻습니다. 언제나 실제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해 보여야 존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은 버리고 적정선을 지키세요. 통찰력 있는 사람에게는 생각과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치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한 지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면 꼭 비난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칭찬할 때 그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들은 깊이 숨겨진 모든 것을 신비로운 것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그것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성심껏 좋은 일을 행하고 좋은 말을 하라. 일반인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사랑을 받는 건 더 대단한 일인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는 자연의 은총에 달려 있지만 그보다는 노력이 더 많이 좌우합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호평을 얻고 나면 호의까지 얻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선행을 하지 않아도 선의로 비추어집니다. 그러니 성심껏 좋은 일을 행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런 후에 더욱더 좋은 일을 또 하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세요. 정중함은 위인들이 가진 최대의 정치적인 마력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먼저 일을 행하고 그런 다음에 펜을 염두에 두세요. 어떤 작가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기는 글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말 내공을 키워주는 인생 수업.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과장하지 마라.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원칙입니다. 진실에 너무 근접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과장은 존중의 낭비이며 우리의 지식과 감식력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칭찬은 강렬한 호기심을 일깨우고 욕망을 자극하지만 의뢰 그렇듯 나중에는 그 가치와 대가를 서로 어긋나게 합니다. 기만당한 기대는 그 허위를 적으로 삼으며 찬양한 자와 찬양받은 자 모두를 하찮게 여겨서 복수를 행합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 늘 공적에서 한 걸음 물러나며 지나치기보다는 부족하기를 더 바랍니다. 그러니 칭찬은 정도껏 하세요. 과장은 거짓말과 절친합니다. 과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건전한 감식력을 지니고 있다는 명성을 잃게 되고 나아가 그보다 더 중요한 분별력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말이 적을수록 다툼도 적어진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주의하세요. 경쟁자와 함께 있을 때에는 조심하기 위해서, 다른 이와 함께 있을 때에는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내뱉기 전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때에는 유언을 하듯 하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도 적어집니다. 하찮은 것은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비밀스러운 것은 신의 색채를 띱니다. 말을 할 때 경솔한 사람은 곧 다른 이에게 압도당하거나 추월당할 것입니다. 소수처럼 생각하고 다수처럼 말하라. 흐름에 거슬러 헤엄치려는 것으로는 절대 오류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만이 그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모욕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의 판단을 저주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질책당하는 대상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상을 찬양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쾌하고 성가신 일들이 곧 늘어날 것입니다. 진리는 소수를 위한 것이며 허위는 비속한 만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터에서 떠드는 자를 현자로 받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록 그 자신은 내심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우둔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쉽게 반박하지 않듯이 자신이 반박을 당하는 일도 피합니다.
그는 질책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쉽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생각은 강요될 수 없으며 강요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침묵의 성전에 측거합니다. 그리고 이따금 소수의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화자찬이거나 자학,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전자는 허영을, 후자는 소심함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말하는 자를 어리석음에 빠뜨리고 듣는 자를 고통에 내맡깁니다. 이건 일상적인 교제에서도 피해야 하지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합에서는 더욱 금해야 할 일입니다. 분별 없음을 조금만 내비쳐도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자로 여깁니다. 아첨이나 비난, 이 두 가지 암초 중에 하나에 부딪힐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한 자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라. 남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과거에도 탁월함을 볼 줄 알았기에 지금도 알아본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당신의 감식력에 대한 호평이 증가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완전함을 존중할 줄 알았던 자는 나중에도 옳은 일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야깃거리, 따라할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칭찬할 만한 내용을 전파하는 것도 됩니다. 이건 눈앞에 보이는 완전함에 대해서 정중함을 가지도록 매우 섬세하게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험담만을 일삼으며 없는 자를 폄하하는 것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자의 비위를 맞춥니다. 이건 이런 일의 간교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나 즐거운 일일 뿐이죠. 어제의 탁월한 공적보다 오늘의 평범함을 더 높이 평가하는 정치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자는 이 모든 교활함을 꿰뚫어 보고 과장된 이야기에 용기를 잃지 않으며 아첨하는 말에 가슴을 부풀지도 않습니다. 신중한 자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면서 그때그때 의견을 달리하며 부단히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자들을 통찰해 냅니다. 반박할 줄도 알고 의심하는 척도 해야 한다. 반박하는 것, 이건 염탐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술책입니다. 이때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말려들게 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수단은 상대의 격정, 즉 강렬하고 갑작스러워서 누르기가 어려운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가 믿고 있는 우유부단한 생각을 풀어내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상대의 닫혀있는 가슴을 열어버리는 이 열쇠에 섬세한 능력과 의지 그리고 이성을 더하세요. 다른 이가 흘리는 뜻 모를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는 척 하면서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세요. 신중한 자의 주저하는 태도는 상대의 주의를 혼란시키고 때로는 밝혀지지 않을 상대의 의도를 드러나게 합니다. 의심하는 척을 해서 상대를 자극하는 것도 원하는 것을 캐낼 수 있는 섬세한 기술입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온전한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대화를 할 때입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가장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돋보이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중을 기한 끝에 나오는 문서상의 대화이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기지만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일상의 대화에서는 더 큰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른 이의 혀에서 영혼의 혈맥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현자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볼지니. 어떤 이들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라고 여깁니다. 대화는 옷처럼 느슨하고 편안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친한 친구들 사이의 대화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보다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별력에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려는 척 가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가 당신과의 만남에서 몸을 뺄 것이며 그 대화는 더욱 비싸질 것입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도 사려 깊은 분별이 더 중요합니다. 표현의 기술을 반드시 터득하라. 표현의 기술은 단순히 이야기의 명확함만이 아니라 생생함에도 적용되는데요.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 듣는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구가 필요합니다. 명확성이 없이는 정신의 산물인 생각과 결의가 제대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력의 그릇에 많은 것을 담아놓고도 적은 것밖에는 내놓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의지가 결정한 것을 지성은 표현합니다. 두 가지 다 큰 장점이 있습니다.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두뇌는 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혼란스러운 두뇌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건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평범한 것을 피하려면 때로는 모호함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치 있는 언변을 비축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라. 사려 깊은 사람들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다독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시대를 풍미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교양 있는 방식으로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치 있는 언변과 고상한 행동을 현명하게 비축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줄 압니다. 좋은 충고는 진지하기 그지없는 가르침보다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더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학문이 자유정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학의 어려운 학문보다도 알기 쉬운 교훈이 많은 이들에게는 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반박에 곧바로 반박하지 마라. 당신에게 반박하는 사람에게 곧바로 반박하지 마세요. 그 반박이 계략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비루함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반박은 때로는 고집이 아니라 술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은 연루되지 말고 어떤 일은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염탐을 염탐하는 것보다 더 세심한 일은 없습니다. 영혼의 복제 열쇠에 대한 가장 좋은 책략은 조심성이라는 열쇠를 언제나 꽂아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견해를 너무 내세우지 마라. 누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견해를 가지며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 판단이란 그에 대한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두 의견은 만나면 충돌하기가 쉽고 누구나 다 이성은 자기 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우에 현명한 자는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불신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바로잡습니다. 현명한 자는 또한 상대의 편에 서서 상대방이 내세우는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착하게 사로잡혀서 상대를 비난하고
자신만을 옹호하지는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라. 어리석음을 이용하기. 아주 현명한 자는 가끔 이 카드를 내놓습니다. 무지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최고의 지식이 깃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무지해서는 안 되지만 무지한 척 보일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현명함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세요. 어리석음에 가장한 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자가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되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난 어리석음이 진짜 어리석음입니다. 노련한 자는 어리석은 척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남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단순한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당신의 입으로 들추지 마라. 다른 이의 치부를 들추는 것은 자신이 이미 오점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의 결함으로 자신의 오점을 덮으려고 하거나 심지어 씻어내고자 합니다. 아니면 거기에서 위안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위안일 뿐입니다. 그런 이들은 온 도시에 우물로 가득한 하수구에서 풍겨나오는 듯한 그런 냄새를 뿜어냅니다. 그러한 것들을 들춰낼수록 그 사람의 몸에는 더 많은 오물이 묻을 뿐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름 없는 사람의 잘못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다른 이의 잘못을 들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비록 심장은 뛰고 있지만 온기는 없는 혐오스러운 수호성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전해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직설적인 조언들,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궁금한데요.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그를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상가들과 정치가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작가인데요. 그 이유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현실 감각과 또 그에 대한 직설적인 조언들을 책에 빼곡히 잘 요약해서 담아놓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과 또 발타자르 그라시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 스페인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대의 스페인은 빈곤과 타락, 또 위선으로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에서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대중들로부터는 높이 평가받고 그로 인해서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혜로운 조언들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 속에는 어쩌면 철학적이고 또 형이상학적인 말들보다는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또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말들도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위한 인간적인 미덕과 또 품위를 강조하면서도 또 반대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친구라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그라시안 특유의 직설적인 지적이 굉장히 자칫하면 세속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그런 세속적인 지적들조차도 사실은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대중의 심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현실적이고 솔직한 그의 조언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실 공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책 속의 많은 부분에서 그 날카로운 관찰에 굉장히 놀라게 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인간관계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 또 상사들, 그런 사람들 모두와 어울려서 지금의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전해주는 지혜로운 조언들은 우리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여러분께 또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추워진 날씨에 모두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